안나 미하일로브나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돌로호프 말이에요. 그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자제인. 하고 그녀는 비밀이기라도 한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엘레나에게 굉장히 신뢰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피에르는 그 사내를 불러내서 빼째르부르크의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마침 엘레나가 이리로 와버리자 그 난폭자도 뒤를 쫓아온 모양이에요.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이렇게 말하고 피에르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고 했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에 내는 어조나 살짝 띄는 미소 속에 오히려 그녀가 난폭자라고 불렀던 돌로호프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말았다. 풍문에 의하면 피에르는 완전히 비탄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클럽에 많은 오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런 구질구질한 기분 같은 것은 단번에 흩어져 버릴 겁니다. 대연애니까요. 이튿날인 3월 3일 오후 2시경에 250명의 영국 클럽 회원과 50명의 내빈이 오늘의 귀빈이자 또한 오스트리아 전쟁의 영웅인 바그라치온 공작의 도착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스테르리츠 싸움의 패보를 받고 나서 처음 한동안 모스크바는 의혹 속에 잠기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나 승리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패보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것을 믿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귀괴한 일의 설명을 그 어떤 별다른 원인에서 찾고 있었다. 정확한 정보와 위신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전 모스크바의 명사들이 모조리 모이는 영국 클럽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12월에는 마치 모두들이 침묵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쟁에 관해서도 이번의 패배에 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라스토프친, 백작 유리히 블라지미로비치, 돌고르키 공작 말루에프, 마르코프 백작, 바젬스키 공작 등 화제를 좌우하고 있던 사람들은 클럽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극히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자택에 모여 있었다. 남의 의견을 그대로 지켜려 대는 모스크바 사람들은 한동안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전쟁에 관해 일정한 의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듯한데 그 좋지 못한 기별은 비판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모스크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마치 배심원이 합의실에서 나오는 것처럼 클럽 안의 의견을 확정하는 명사가 나타나서 모두들은 비로소 명료하고 확고한 의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의 패배라는 것이 이 믿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불상사의 원인이 마침내 발견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모스크바의 구석에서 구석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군의 배반, 식량 보급의 불완전, 폴란드인 프로제브스키 세브스키와 프랑스인 랑제롱의 배신, 꾸투조프의 무능, 그리고 이것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보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신임한 황제의 미숙함과 무경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활약은 참으로 비범한 것으로 기적적인 용기를 나타냈으며 병사도 장교도 장군도 모두 영웅이었다. 그러나 영웅 가운데의 영웅은 생그라벤 싸움과
그리고 아우스테를리츠의 후퇴로 용맹을 떨친 바그라치온 공작이었다. 그리고 아우스테를리츠에서의 그는 혼자서 자기 종대를 질서정연하게 지휘하고 온종일 2배나 월등 우세한 적군을 격퇴해버렸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바그라치온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뽑힌 것은 그가 모스크바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외자였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업무도 없는 단순 소박한 러시아 군인으로서 또한 이탈리아 원정의 기억에 의해서 수보로프의 이름을 상기케 하는 사람으로서 경의를 받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의 같은 존경을 바치게 된 데에는 쿠투조프에 대한 일반의 반감과 모멸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잘 나타나 있었다. 만약 바그라치온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은 꼭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 뻔했어 하고 익살 군인 쉰쉬는 볼테르의 말을 흉내내며 이렇게 말했다. 쿠투조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일부 사람들만이 그를 가리켜 궁정의 어릿 광대니 늙은 호색하니니 하고 수근수근 뒤에서 욕을 퍼부었다. 과거의 승리의 회상으로 이번의 패전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한 돌고르코프 공작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모스크바 오온시의 도처에서 되풀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프랑스 병을 싸움터로 끌어내려면 과장된 미사여구에 의해야 하고 독일 병에 대해서는 태각은 전진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러시아 병에게는 그저 서두르지 않고 힘을 억제시키고 더 천천히 하고 당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라스토프친의 말도 되풀이 되었다. 아우스테를리츠에서 우리 장병이 발휘한 용기의 하나하나의 신뢰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도처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 군기를 탈환한 자도 있고 5명의 프랑스 병을 쳐 죽인 자도 있으며 혼자서 5문의 대포를 장전한 자도 있었다. 또 베르그에 대해서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야기했다. 즉 베르그가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도 왼손으로 군도를 들고 전진을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볼콘스키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나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이 그가 임신 중인 아내를 괴벽스러운 아버지 밑에 남겨놓고 요절한 것을 동정할 뿐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